안녕하십니까. 울산 테크노파크 기술닥터 전문위원 안형식입니다. 요즘 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법규가 강화되면서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정 취득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준비 중이거나 이미 준비가 된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기업에서 가장 핫한 이슈이기도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규격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각각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되기 위한 중요 포인트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발표로 울산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사고 예방과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선임심사원으로 PRA 국제인정원에 소속되어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기관에서 ISO 국제심사원 자격 취득과정 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및 울산 테크노파크, 울산경제진흥원 등 울산광역시 기업지원 유관기관의 전문위원으로 중소기업 경영상담, 교육, 컨설팅 및 기업지원사업 평가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제조혁신추진단의 스마트 공장 구축 평가 및 수준 확인 심사원으로도 활동 중에 있습니다. 우선 오늘 발표 주제에 대한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개요, 인정 취득의 필요성, 시스템 구축을 위한 PDCA 접근법과 규격 이해를.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처벌 수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주의 수행 의무사항,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의 7대 핵심 요소와 필수 점검사항,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 대상별 필요한 최저 교육시간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며, 셋째, 넷째,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방법, 그리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리스크 관리, 즉 위험성 관리와 성과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항목은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입니다.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예방경영시스템으로 기존의 안전보건규격인 오사스 18001을 기반으로 2018년 3월 12일 ISO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국제표준으로 제정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유사 규격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안전보건에 관련된 국제규격이 탄생됨에 따라 코사 18001에서 현장 적용성 중심으로 예방 성과가 극대화되며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코사 MS 규격으로 변경하여 울산 항만공사 등 주로 정부 공공기관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정 취득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가장 중요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입니다. 2. 고객 요구사항 대응입니다. 특히 중견, 대기업에서는 협력업체나 도급업체의 선정평가 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정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울산 소재의 현대중공업, 자동차, 석유화학공단, 소재 등의 기업에서도 협력사 평가 시에 안전보건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 지속가능 경영, ESG 경영 지표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지속가능 경영, 즉 ESG 경영을 살펴보면 2004년 UN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E는 Environmental 환경, S는 Social 사회, G는 Governance 지배구조로 글로벌 스탠다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 GRI와 사스비 기관에서 안전보건과 관련된 지표를
S 사회지표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전문가 및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여 2025년부터 국내 기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KESG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습니다. KESG 가이드라인은 총 61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그중 S 사회 분야는 22개 문항으로 안전보건 항목은 S-4-1 안전보건 추진 체계, S-4-2 산업재해율, S-9-1 사회, 법 규제 위반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 인정 취득 시 대출금리 적용 등의 금융권 신용평가에도 도움이 되며 5.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리스크 감소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불량 감소 및 생산성 향상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PDCA 접근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은 안전보건 리스크, 안전보건 기회를 위한 목표 및 프로세스의 계획을 수립하는 플랜, 계획대로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도, 실행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측정하는 체크, 의도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액션으로 우측 도시된 그림과 같이 표현됩니다. PDCA 접근법에 따른 ISO 45001 규격 조항을 살펴보면 준비 단계인 4항 조직 상황, 5항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 계획 단계인 6항 기획, 7항 지원, 실행 단계인 8항 운용, 모니터링 단계인 9항 성과 평가, 다음 개선 단계로 10항 개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SO 국제표준화기구와 IEC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는 NS SL로 모든 경영 시스템은 4항부터 10항까지로 상위 레벨 구조, 즉 하이 레벨 스트럭처로 구성되어 ISO 품질 경영 시스템, ISO 14001 환경 경영 시스템 등과 같이 통합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것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둘째 항목은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 즉 사망사고라 말할 수 있겠죠.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체계 구축 및 이행을 하라는 법규가 중대재해처벌법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여기서 경영 책임자 등이란 사업을 대표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도 중대재해처벌법 1호인 경기도 양주 삼표산업의 채석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중대재해는 월 15건에서 20건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 중 약 20%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어 고용노동부에서 수사 의뢰를 하였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울산에서도 2022년 5월 S5일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1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중대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에는 전국 산업단지 사고 중 울산 산업단지 사고가 최상위권에 해당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럼 중대재해 발생 시의 처벌 수준을 살펴보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물론 병가로도 적용될 수 있으며 부상 및 질병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상이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에 해당되며 질병이란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영 책임자 등의 개인 외 법인이나 기관에도 벌금형이 부과되며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50억 이하, 부상 및 질병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10억 이하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되어 손해액의 5배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 시기를 살펴보면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이미 시행이 되었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직업성 질병이란 고용노동부에서 급성 중독 등 24개 항목의 질병으로 분류하여 고시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이라 할 수 있겠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주의 수행 의무사항을 살펴보면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시행의 불이행 등을 포함하여 총 16개 항목에 대하여 최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부터 중대재해 발생 시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까지로 의무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적용사항을 파악하여 대비하시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항목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핵심 요소 사항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산업안전보건시스템 구축 및 이행 방안을 9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9가지 시행을 위한 관리 항목으로 1. 경영자 리더십 2. 근로자 참여 3. 위험요인 파악 4. 위험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 5. 비상조치 계획 수립 6.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7. 평가 및 개선으로 총 7개 항목에 대한 이행 가이드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개 항목의 단어들은 ISO 45001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규격에서 제시한 단어들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5조에서는 반드시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할 항목을 총 7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즉 위험성 평가를 하라는 것이며 2.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 지원은 안전관리 예산, 시행 등에 대한 책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며 3.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 방안 마련 이행은 근로자의 의견 청취도 하라는 것이며 4. 중대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5.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조치 6. 유해 위험 자금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및 점검 및 조치 7.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로 여기서 제시한 7가지 항목은 반드시 각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이행 상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제시한 7가지 항목 중 6항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 보건 교육 실시, 점검 및 조치 사항을 살펴보면 표와 같이 가로 항목은 교육 항목, 세로 항목은 교육 대상입니다. 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최저 교육 시간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별 교육은 가연성 가스, 산소 용접, 보일러, 압력 용기 취급, 방사선 취급 등 유해 위험 작업 분야입니다. 만약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 책임자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 교육 20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됩니다. 그럼 셋째 항목은 ISO 45001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규격과 중대재해처벌법 7대 핵심 요소 사항 비교입니다. ISO 45001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규격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수립 및 실행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이행입니다. ISO 45001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규격은 총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타낸 그림과 같이 23개 문항 중 22개 문항이 중대재해처벌법 내용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점이라면 7.5항 문서화된 정보의 일부 사항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ISO 45001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7.5 문항은 문서를 보유, 유지하라는 항목이 강제 조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하라는 항목의 차이입니다. 넷째 항목은 고용노동부에서 강조한 7대 핵심 요소 대비 ISO 45001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규격 비교입니다.
그럼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7대 핵심 요소 사항과 대응 자료를 살펴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경영자, 책임자 등으로 규정되어 가장 먼저 1. 경영자 리더십과 2. 근로자 참여 항목이며 다음과 같이 8종류의 대응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안전보건 경영 방침 2. 안전보건 목표 추진 계획서 3. 안전보건 교육 일지 4. 안전협의회 관리 일지 5. 안전보건 예산 집행계획서, 즉 예산 편성 대장이죠. 6. 안전보건 전담 조직도, 여기서 조직도에는 현장 인원 참여가 필수입니다. 7. 안전보건 교육 훈련 계획서 8. 내부 외부 이해관계자 안전보건에 대한 이슈 관리 대장. 이어서 3. 위험요인 파악 4. 위험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입니다. 대응 자료는 8종류로 준비될 수 있으며 1. 위험 기계 기구 설비 목록 2. 유해 위험물질 MSDS 목록 3. 아차 사고 관리 대장 4. 위험 기계 기구 점검 체크시트 5. 유해 위험물질 점검 체크시트 6. 연 위험성 평가 계획서 7. 제품별 공정별 위험성 평가서 8. 위해 요인 제거 및 개선 계획서 관리 대장이며 이 중 아차 사고 관리 대장은 하일리히 법칙에 따라서 기록 관리할 것을 권장합니다. 하일리히 법칙이란 1대 29대 300으로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한 건 발생하면 그전 경상자 발생 사고 비율이 29건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리고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가볍게 넘어간 것이 300건의 비율로 아차사고 관리대장에는 300건의 아차사고 내용이 등록되고 관리되어야 되며 위해 요인 제거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5. 비상조치 계획 수립 6.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입니다. 여기서 비상조치 계획 수립 분야는 두 종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중대 사고 발생 시의 사고자 조치 등의 대응 매뉴얼 준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며 화재, 폭발, 침수 등에 대한 비상조치 계획 수립 및 훈련 사항은 ISO 45001 규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도급 용역 위탁 시의 안전보건 확보 항목은 4종의 대응 자료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1. 도급 용역 위탁 평가 기준서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3. 도급 용역 위탁 점검 체크시트 4. 본사 도급자 안전협의회 일지. 마지막 7. 평가 및 개선입니다. 평가 및 개선 항목에서는 9종의 대응 자료로 준비될 수 있으며 1.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실행 점검 시트 2. 법규 등록 대장 3. 법규 준수 평가 관리 대장. 여기서 준수 관리를 위한 법규 파악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4. 내부심사 계획서 및 보고서 5. 경영검토서 6. 사건 사고 보고서. 여기서 중대 사고 발생 시는 사고 발생 지역의 관할 고용노동부에 적시 신고 및 문서로 기록 보고되어야 됩니다. 7. 사건 사고 시정조치 보고서 8. 지속적 개선 안전보건 개선 관리 현황 9. 안전보건에 대한 개선 제안서. 특히 반기별 1회 이상의 점검 조항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수행 의무 사항을 모두 점검하여 개선 사항으로 연결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5번째 항목,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 평가는 그림과 같이 위험성 평가와 동일시되며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리스크 식별, 리스크 분석, 리스크 판정 순으로 리스크가 처리됩니다. ISO 45001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리스크 평가, 즉 위험성 평가 시 반드시 현장 근로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평가팀으로 구성하여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가팀으로 구성하여 위험성 평가가 실행되었다는 확인사항이 평가서상에서 식별되어야겠죠. 이번엔 리스크 관리 항목 중 알람 영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스크 평가,
즉 위험성 평가는 발생 가능성 빈도와 영향도, 강도를 곱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림과 같이 반드시 위험성이 제거되어야 될 붉은색 부분의 하이 리스크 영역과 노란색 부분의 알람 영역인 미디움 리스크, 그리고 위험성이 없는 녹색 부분의 로우 리스크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란색 부분의 알람 영역은 로우 리스크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지만 기술적, 재무적 상황 등으로 낮출 수 없을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관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와 같이 위험성 등록부에 등록하여 지속적인 통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험성 평가는 반복적으로 실행되어야 되며 반기별 1회 이상 실행 상태는 점검되어야 됩니다. ISO 45001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항목이 위험성 평가 및 위해 요인 제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 항목, 성과 지표와 목표 관리입니다. 고용노동부 적용 가이드 첫 번째 항목이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하며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목표 관리는 성과 지표로 나타낼 수 있으며 목표는 반드시 측정 가능할 수 있도록 정량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모니터링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결과는 안전보건 개선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서는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를 관리하라 하면 안전사고 제로 달성, 이렇게 단순한 목표로 수립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안전사고가 없는 무사고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무사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목표 항목을 수립하여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반기별 점검사항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의 준수 의무사항을 명확히 파악하여 필요시 목표 및 성과관리 항목으로 적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럼 오늘 발표 마지막으로 성과지표 절차와 성과지표 항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절차는 1. 모든 프로세스의 목록화 2. 프로세스의 성과지표 및 모니터링 방법의 선정 3. 성과의 측정, 분석 및 평가 4. 프로세스의 개선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안전보건 성과지표의 예로는 재해 도수율, 즉 빈도율과 재해 강도율로 표시할 수 있으며 재해 도수율은 100만 근로시간당 산업재해 발생 건수이며 재해 강도율은 근로시간 합계 1000시간당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해외산업안전보건지표를 살펴보면 USA 기준에 따라 LTIR과 TRIR 지표로 나타내고 있으며 GRI와 SASB 기관은 ESG 경영의 안전분야 재해율 관리 항목으로 LTIR 지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LTIR이란 사망, 중상 등의 사고로 1일 이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고로 0.01에서 0.1 수치로 산출되며 TRIR이란 사망, 중상, 경상 등의 모든 사고를 기록 관리하는 지수로 0.1에서 1로 표기됩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안전보건관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며 경쟁력 제고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발표한 ISO 45001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규격과 중대재해처벌법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되어 산업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기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